마지막 시간은 아까 110페이지에서요. 어디냐. 시읒 가시면은, 시읒이 아니고 이응이죠, 이응. 네. 본 계약은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일가의 계약이며, 중도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하도록 하며, 매도인 갑의 증명서면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예. 이거 내용이 길지만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대리계약한 거거든요. 예. 대리계약이 진행이 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특약은. 예. 대부분은 그냥 뭐, 누가 뭐 대리계약 했다. 그리고 도장 찍고, 도장 쓰고 사인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개사가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예, 정말 FM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읒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기로 하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상가 인테리어 기간 얘기 드린 거랑 살짝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매도인이 집 팔았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례가 나오려면은. 집이 비어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을 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미리.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을 미리 치른 건 아니고요. 중도금까지만 미리 준 거죠. 예, 서로 약속해서. 예,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협조하기로 한다까지 쓰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에요. 예. 뒤에 관리비를 누가 낼지는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약에 항상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특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특약을 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특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해가 통일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말로 해도 충분한 건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저희가 분명히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매도인이든, 예.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건수를 잡기 위해서 자꾸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확인 설명서를. 예. 건수를 누구를요? 중개사를. 예. 중개사를 가지고, 이제,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은, 구청에 전화할게요. 예. 그 얘기 나와요, 많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개사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벌 조항에 있어서 처벌 조항을 많이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기본적인 조항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하는 걸로. 예.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런 걸 위해서 중개사가 계약을 깨야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중개사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책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부동산 찌르는 거예요. 예. 당신 이거 잘못했네. 이거 보니까 잘못 썼는데? 어떻게 할래? 구청에 전화할까요? 예,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또 선량한 중개사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 돌려주죠, 이제. 예. 이게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를 방어해주고, 저희를 변호해주고, 저희의 책임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문구밖에 없어요. 그 외에 구두상으로 진행이 됐던 모든 것들은 저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예,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지금 특약을 길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쓰라는 게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취급 보시면은 본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구청의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음을 매수인은 확인하고 인정하고 인수하기로 함. 예. 무허가 건물 못 파나요? 팔 수 있죠. 예. 그리고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저희가 임대 못 놓나요?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예. 단 조건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예요. 인정. 예. 이해했다는 거죠. 고지하고.
여기 불법 건축물인 거 알고 들어갔어요. 예. 여기 근생인 거 알고 들어갔어요. 여기 불법 건축물, 뭐 불법 중축한 거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으면은 과실은 없어, 저희한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고지를 안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확인설명서나.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은 100% 들은 적 없다 그래요.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럼 저희 억울하죠. 그때 계약할 때 제가 저희 사무실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했잖아요. 커피 한잔 드리면서. 예. 임차인이 그랬다고 얘 그럴까요? 절대 얘라고 안 해요. 왜요? 자기 이미 보증금 사고초가 다 날라게 생겼는데 자기가 예,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라도 잡고 싶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 정리한 게 밑에 딱 그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해서 특약사항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작성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설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은 민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을 해야 나중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